설명이 오겠습니다. 원불교 2대 정법사였던 정산 송규종사의 탄생지에는 오늘도 원불교 교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산 송규종사.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불교와 그의 삶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범 하늘이 있어 땅이 그 덕을 이루고 땅이 있으므로 하늘이 그 도를 다하며 태양이 있어서 달이 그 빛을 놔두고 달이 있으므로 태양이 그 공을 더하니 대종사께 없어 구원금내의 큰 서원으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새 세상의 새 세상을 여시고자 시방을 응하여 수의단을 조직하실 때 정산종사를 기다려 그 중앙위를 맡기시고 내가 만나려던 법주를 만났으니 우리의 대사는 이게 결정 낫도다 하시었으며 이로부터 지중한 부자의 결의로 한결같이 신봉과 보필의 소임을 다 하시니 나의 마음이 곧 그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도다 하시었으니 이것이 정산종사께서 대종사의 법통을 이어받으신 기원이다. 정산종사의 성은 송씨요 법명은 글자시고 정사는 그 법포이시며 원기 전 16년 경자 8월 4일에 경북 성주 소성동에서 나시 정산종사는 1900년 8월 4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동에서 아버지 송벽조 정사와 어머니 이운회 정사의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정산종사는 어려서부터 천품이 총명하고 깊이 생각하기를 좋아하며 한 번 하기로 한 일은 기어이 실행하는 결단력이 있었다. 정산종사가 도를 찾아 나서는 첫 기록은 원광 49호 구도역정기에 나타난다. 꼭 종사님하고 비슷하시요. 거기 운해 할머니, 어머니 따라서 이제 목화 따는 데를 따라가셨는데 어떤 사람 하나 지금 그 사람을 붙들고 뭐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늦게 오시거든. 그런 게 너 뭔 얘기를 했겠냐 한 게 하도 그 사람이 뭐 얼른 본 게 그 도인같이 생겨서 계속 좀 혹 무엇을 아는가 하고 좀 말 몇 자리를 건너갔대. 건성이 때다. 그랬다고는 말씀이 그 기록되어 있니. 그때부터서 이렇게 그런 이인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일찍 발심하셨어요. 정산종사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유학을 공부한다. 11살 때에 사설을 공부하시다가 또 생각이 더 크게 나시기를 사람이 창생에게 유익 주고 천하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사원이 나셨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는 13세에 이르던 해 집안 어른에 의해 당시 17세의 여선이라는 규수와 결혼한다. 결혼 뒤 14세에 정산종사의 삶은 본격적인 구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한다.
또한 공산 송준필 선생으로부터 더욱 깊이 유하게 접한다. 14세경 정산종사가 지은 한식규절에서 당시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다. 바다 봉조, 천리 날깃을 가지고도 조롱에 갇힌 학으로 10년 세월을 보냈다는 뜻으로 참성범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예시되고 있다. 상도로 가야 큰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도꾼들의 얘기를 듣고 정산종사는 18세에 전라도로 집을 나서게 된다. 정산종사는 스승을 찾아 무작정 전라도로 향하다가 당시 강증산 선생이 도통한 곳이자 진묵대사가 수양하던 대원사를 찾아 수행에 정진한다. 증산교도가 불공하러 자주 찾던 대원사에서 당시 상당한 공부의 힘을 갖춘 정산종사는 근방의 생불림으로 알려졌고 당시 불공들이러 온 김해운의 간청으로 그의 집 화해리로 모셔진다. 할머니 말씀으로 보면은 그냥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해서 달덩이 같다. 그러면서 그 안광이 그 얼굴에 빛이 말이죠. 아주 해맑아 가지고 눈빛하며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하여튼지 이 풍기는 빛이 아주 그 해맑은 빛이 이렇게 뿜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흠탐을 하셨대요. 한편 소태산 대종사는 20여 년간의 구도 끝에 일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인의 표준 제자를 정할 때 중앙 자리는 후에 올 사람이 있다며 남겨두고 정산종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후에 그 이제 가사와 한시를 많이 읊으셨는데 그것을 모으셔 가지고 법의대전이라 하는 그 책으로 엮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완전 송추 허부의 당내사라. 완전은 바친 송추에게 돌아오는 일을 맡기리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미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만나시기 전에 그 송시인 이 그분한테 말하자면 이 대과업을 이거 맡겨야 되겠다 이런 그 보관이 계시다 하는 것을 정산종사 역시 기도 수행하며 스승과의 만남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1918년 4월 대종사는 직접 정산종사를 찾아 나선다. 화해리 김해운의 집을 직접 찾아 드디어 정산종사와 그리고 그리던 만남을 이루게 된다. 선생님을 배운 게 당신이 이렇게 늘 큰 선생님 배웠겠다 하면 이렇게 큰 선생님이 나타나던 그 얼굴이요. 대종사는 정산종사를 보고 우리 회상의 법모며 전무후무한 지혜법주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다 만나려던 사람이 왔으니 우리 회상 창립의 큰일은 반이나 이루어진 것과 같다고 했다. 정산종사가 애타게 찾았던 소태산 대종사.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새 회상을 건설 중이던 대종사는 정산종사를 맞아 구인 제자들에게 창생 구원을 위한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한다. 마지막 자결하기로 한 날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나하나한테 다 받아. 일선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때
그 할아버니 손에서 그냥 많이 컸어. 그래가지고 나를 참 혼자 나를 기르시느라고 그 애를 쓰는데 내가 죽으러 간다. 그게 차마 말을 못 얻었더라요. 못 얻었어서 내가 오늘 가면 좀 오래 못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려 쌓지 마시고 그냥 넉넉히 마음 잡수고 기다리시오. 정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죽음으로 인해서 대종사님이 곤란을 보실까 그것이 걱정이라고.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게 그거 걱정할 거 없다.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정 못 없으면 너도 죽지 말으라는 게 아니 안 죽을란단 말은 아니고 그렇다 했고 두 분이 한 분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한 분은 스님을 생각해서 그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 죽지 말으라고 그래도 죽을란다고 그러셨다고. 장생을 구하고자 목숨을 바치려던 구인의 백지장에 혈인의 기적이 나타나자 대종사는 하늘이 우리를 인정하였다 하고 본격적인 회상 건설에 나선다. 대종사는 일제의 압박을 피하고 새 회상 창립을 준비하기 위해 복례산을 향한다. 정산종사는 월명암에서 백학명 스님의 상좌로 있는 한편 대종사의 새시대 교법 제정을 보필한다. 1920년 4월 대종사는 복례산 실상사에서 교리의 강령을 발표한다. 인생의 유호도 사은 사요와 공부의 유호도 삼강령 8조목으로 사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큰 은혜와 보은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요 삼강령은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작업 취사로 불법의 개정회를 바탕으로 하나 새시대에 맞게 다시 만든 것이었다. 대종사는 새시대의 교법으로 옛 인연들을 모은다. 대종사님께서 그 원기 7년에 그 이제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이제 정산종사 보고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내 발걸음 내키는 대로 가봐라. 그런데 가다가 천주는 들리지 말고 가거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가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셨냐 하면 스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스님하고 길동문을 삼아서 이제 가시는데 그 스님이 어디로 가시냐 하면 진안 만덕산 미륵사로 가세요. 그 주지 스님이거든요. 그 고려 가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계신데 그 절의 화주 최도화 그 선녀님을 만나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 최도화 그 어른이 정사님을 배웠고 아주 위대한 부처님이다 하는 것을 아주 바로 깨닫게 됐어요. 1924년 대종사는 익산에 불법연구회를 창립한다. 누에를 기르고 소작을 하며 회상 창립의 고난을 시작한다. 정산용업사님께서는 원기 12년부터 원불교의 최초의 그 인재 양성 기관인 영산학원 초대 학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영산 성지 전체를 총관하시고 또 영산 지역에 있는 교도님들을 교화를 하셨습니다. 예, 이곳에 6년 동안 주지하시는 기간 동안에 이 방에 이제 거처를 하시면서 그 원각과를 저수를 하셨고 총부에 가셔서 대종사님 법화에 계시다가 다시 그 원기 22년에 이제 3대 학원장으로 오셔가지고 역시 후진 양성과 지역 청소년 교육을 하시고 또 그 영산교당 그 지부장을 겸임하시면서 그
불법 연구의 창건사와 그 이론상에 대하여 대한 그 아주 중요한 법문들을 모두 저술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는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 보경 6대 요령 등 초기 교서와 월보, 회보 등 교화기관지를 발행하고 이러한상을 봉안했으며 교모를 훈련시킴으로써 교단 체제를 형성해 간다. 1940년 창립 제1대 제2회를 결산하기까지 원불교는 23개 교당을 설립하고 전노 출신 80여 명과 6천여 명의 회원으로 성장한다. 1943년 소태산 대종사는 만대의 교법을 원불교 정전에 남기고 모든 후사를 정산종사에게 맡긴 채 열반에 든다. 고충문 원기 38년 6월 1일에 본 교도 일동은 책이하옵고 삼가이 대종사 성령기하에 고백하옵나니라. 대범이 세상은 도덕이 있음으로써 사람의 정신이 개척되고 도덕은 전인의 기신 정산종사는 정법사 위에 오르나 일제의 압박과 탄압은 더욱 커지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저 논에 가서 토탄 파고 싹 일꾼으로 다 나섰었거든요. 참 그때 공장했었거든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아욱 있잖아요. 그걸로 죽끼리 먹고 대두민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죽끼리 먹고. 보국대와 정신대 징용이 심해지자 정산종사는 여자 교역자들을 간호사로 피신시킨다. 여기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그냥 보내는갑다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 이제 서울 가셔서 정산대가 막 사방에서 신문에 나고 막 그래서 보는 게 우리들을 정신대 안 보내기 위해서 정산법사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갑다. 그러고 살았죠. 해방이 되자 정산종사는 건국론을 저술하여 민족에 나갈 길을 제시한다. 건국론이 발표된 게 1945년 10월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기껏해야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딱 2달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달 사이에 정치인이라든지 정치학자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이런 건국론을 발표하셨다는 자체가 저는 참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읽어본 바로는 하여튼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자세히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외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자세 아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로 갈린 전국에 중도 사상을 제시하는 한편 정산종사는 전제 동포 구호 사업에 나선다. 우리나라 그 일본 시절에 압박당할 때 모두들 다 이렇게 외국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인데 집도 없고 돌아와서도 어디 가서 잘 때도 없고 그런데 근데 보니까 얇은 옷을 입고 추워서 떨고 그래 우리가. 해방된 조국에 돌아온 해외 동포들. 그러나 그들을 맞은 것은 추위와 가난뿐이었다. 한 번은 수색에 그 군대 창고가 다 있으니 거기를 한 번 갔다 오라 그래. 구두 상자가 잔뜩 쌓여 있으면 그것도 몇 상자씩 가져오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옷 상자 있는 데 가보면 옷도 많이 있는데 그 누런 외투야. 그것도 얼마든지 가서 가져올 수만 있으면 가져오기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색 땡기고 갔다가 논아주고 그러니까 그 군인으로 강제당해서 갔댔지 대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줄을 지어서 서울 정거장 앞으로 와.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면은 저도도 있고 구두도 신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아주 그 불법 연구회가 뭔지 좋더라고. 그땐 사는 것 같더라고. 힘이 안 들어요. 전제동폭 보호 사업은 서울, 익산, 부산 세 곳에서 벌어졌으며 식사, 의복 제공, 응급 치료 등 80여만 명에게 보호의 손길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따르는 일이었다. 주산 선생이 한 번 비행이 났어. 그러니까 그때 그 일하고 수색 창고에 다니면 그 무거운 창고 내리고 거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오느라고 애를 못 찾았어요. 내가 좀 청부에 가서 쉬다 와야 될 거라고 그냥 이렇게 으슬으슬하고 자꾸 춥다고 그래. 주산종사는 과로로 끝내 순직하고 만다. 정부는 원불교의 공로를 인정해 정각사를 원불교에 기증하고 정각사는 다시 고아사업의 터전이 된다. 1950년 한국전쟁은 또다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 사람 말이랑 똑같아요. 오늘은 대구 해방시키고 부산 해방시켰다고 그래요. 내일은 부산 해방시키고 한 이제 3일은 일본 해방시킨다고 그 말을 해요. 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2달 못 간다. 그런데 그때가 8월 한 4일경 되는데 그런 말씀이 딱 맞았잖아요. 9월 28일에 9.28 수복되었으니까 2달 못 간다 그런 말씀 하실 때 참 그분들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환히 내다보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역경 가운데 정산종사는 오히려 원광대학교와 원광중고등학교, 보아원, 양로원을 세우며 교단을 일으켜 세운다. 원광대학을 처음에 그 설치를 할 때에 방 2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는 사람 사는 방이고 하나는 뇌 기르는 잠실이에요. 부산 피난연구 시절에 인가를 받아내시는데 또 원광 남자 중고등학교 또 여자 중고등학교 이런 데도 그 난리 속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또 고아원, 양로원 이런 기관도 다 그때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1953년 제1대 성업 봉찬대회가 열린다. 당시 원불교의 교세는 교당 40여 개에 신도 30여만 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정산종사는 병을 얻어 병고 가운데 교단을 이끌게 된다. 육타원 법사님께서 이렇게 거석을 때는 통증이라도 좀 해게 의사 왕전을 시키자고 그러니까 법사님께서 의사 왕전 시키면 돈 팔아서 줄라냐고 육타원 법사님께서 돈 안 팔아도 법사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통증이라도 해게 좀 하자고 이제 의사 왕전을 시키자고 그랬으니까 법사님께서 지금 각 교당 가서 우리 젊은 교무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교무들이 이러다가 병나면 치료해줄 대책도 아직 제대로 안 서 있는데 그럼 내가 그 돈 다 써버리라고 그러냐고. 정산종사는 회갑을 맞은 1959년 회갑연을 일체 못하게 하는 대신 병고에 시달리는 교역자를 위해 법은 재단을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은 바늘을 한 주먹 가지고 푹 쑤셨다, 푹 뺐다 하는 것 같다.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시면서도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그렇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상상도 못 올려주세요. 그런 게 언제든지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웃는 할아버지야. 웃는 할아버지로 이름이 나가지고 딴 병동에 간호원들도 웃는 할아버지 한번 뵙고 주사 놔드린다고. 그리고 주사놓으러 와요. 웃는 할아버지. 그리고 어떤 것씩만 딴 의사가 들은다든지 딴 간호원이 들은다든지 그러면은 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다 물어보시고 그러고는 범사님 보고 삼등윤리 새겨주라고.
삼동률리 얘기해 주라고. 그럼 거기다 이제 삼동률리 얘기. 우리가 다 한 건석이요. 우리가 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어쨌든 잘하자고. 열반이 가까워오자 정산종사는 평생의 경륜을 삼동윤리로 정리한다. 삼동윤리를 고산법사님 보고 새기라고 하시고, 제가 고산법사님 새기고 난 게 범산법사님 보고 새기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산 상사님 이제 오셔서 계시는데, 어디 대산 너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만. 그래갖고 그냥 대산 법사님 그냥 총부가 그냥 쩌렁쩌렁하게 그냥 삼동윤리 새기시더라고요. 이게 옳지 꼭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러시면서 딱 여기 손잡고 저 여시고는 그냥 바로 열반하셨어요. 과거에는 천하의 도가 다 나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천하의 도가 모두 합하는 때이니 대세계주의인 일원 대도로 천하를 한 집안 만드는 데 같이 힘쓰라. 한오란 한이치에 한 집안 한 권석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러한 세계 건설하자. 내가 그동안 만난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는 그렇게 원만하신 심신으로 그렇게 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은 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처음 만나 뵙자마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대종사님께서 자네는 내 아우일세 우리 날 형이라고 하고 형제간처럼 이렇게 지내세요 하고 형제를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고마워서 한동안은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정진을 하셨는데 세월이 감에 따라 아니다. 이분은 나의 형이 아니다. 나의 스승이다. 그걸 몸으로 아주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제 스승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됐다는 것을 나는 전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수수하게 형제간으로 이렇게 의를 맺자고 했는데도 그거를 넘어서 이겨내고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형이 아니고 나의 스승입니다. 이걸 바꾼 그 정산 종법사님이나 그렇게 스스로 만들게 한 대종사님이나 이 인간관계는 아주 우리가 잘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진리의 관계죠. 이런 걸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의 살아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신 좀 짜고 깨달아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같은 딴체에 계시다 그랬더니 중풍이 걸리셨어.
이러 못 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내가 뵙고 나서 야, 참 지혜와 자비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자비로운 얼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도인의 얼굴이구나. 아니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도를 닦으면 저런 경지까지 도달할까 해서 그 선생님의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얼굴에 아주 감명을 받았다고요. 그때 내가 놀란 것은 어느 나이가 뭐 한 60 넘은 할머니 두 분이 거기 계셨는데 지방으로 떠난다고 그러면서 손정산 선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서 그 두 분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야, 한 인간이 딴 인간에 대해서 저렇게 정성스러워 저렇게 지극한 절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본 절 가운데 최고의 절이었어요. 그건 정말 마음속에 완전히 그저 참 삼보사상 있지만은 바친다. 선생님께 내 모든 정성을 바친다 하는 그 진정의 토롭디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원불교 이 사제지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런 돈독한 두터운 사랑이 있구나. 특히 신도들이 손정산 선생한테 저렇게 인사하는 걸 보고서 마음속으로 정말 존경하고 우러보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다 바치셨어요. 따님 두 분 두셨는데 전무 출신으로 바치시고, 그때 90 넘으신 노모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방이 한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부에서 방 한 칸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거기서 고북 안에 사세요. 그런데 병업기가 너무 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했어요. 교무선 끝나고 우리가 집 한 채라도 작지만은 마련해 드린 것이 도리겠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이거졌어요. 정산종사께 대표가 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드리러 가면서 생각할 때에 이게 또 정산종사께서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죠. 근데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 너희들 덕분에 내가 효을 일이 생겼다. 그런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 역시 교중 것이 안 되거든요. 그 역시 이 어른들이 돌아가신 뒤에 교중으로 환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제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다 바치셨어요. 대종사님의 수제자요. 20여 년 동안을 교단의 지도자로 계셨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천하 지도자 가운데에 과연 이런 어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정말로 무아봉공 정신으로 2092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든지 일관하게 됩니다. 지금 정산용 법사님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그 보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주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이 어른 생애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 기념을 맞아서 지금 이런 가신 후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그래요. 그동안 정산정 목사님 모셨을 때에 입은 은혜도 있지만은 지금 정산종사 법문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고 깨달음을 받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참 결초보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성업봉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종사 법문을 보고
조금이라도 느낌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정산종사께 모두 다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해서 이런 성현의 사업을 우리가 거룩하게 모셔드리는 것이 또 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고 또 정산종사께 보원하는 길이고 그럼으로써 또 나도 더욱 그 신성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내 영생 앞길에 크게 그 신거를 두터이 해가지고 그래야 영생토록 법년을 떠나지 않는 이런 공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남은 기간 동안 성복찬 사업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추진해 가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